지금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해서 아주 집중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. 아마 그럴 만도 한 것이 그렇죠.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지금까지 한동훈 법무장관하고 싸워가지고 백전백패 완전히 뭐 그냥 케오패를 당해. 전문 영어를 쓰자면 한동훈 포비아, 한동훈 공포증이 지금 생긴 거 아닌가. 왜냐하면은 너무 강경하게 나오니까. 거기다가 논리에서 그냥 그러니까요. 완전히 케오패를 당한 그리고 거예요. 논리보다 공부를 하고 한동훈 장관하고 붙어야 되는데 공부 안 하고 어디서 들은 말 가지고 이모 씨 고모가 뭐 저쩌고 이런 걸 나가버리니까 조롱만 당하고요. 자꾸 그러니까 그게 뭐 한동훈 장관 같은 거는 아주 애리한 논리한테 판패를 뚫지를 못하잖아요. 자기 무딘창을 가지고. 제가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 그대로 이번에 그 국회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장관의 대결이죠. 이건 한동훈 장관이 잘해서가 아니고 워낙 형편없는 창으로 찔러대니까 다 부러져가지고.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건수를 잡은 게 뭐 한동훈 장관이 지난 11일에 그 검수완박법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했지 않습니까?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. 검수 원복이라 그러더라고요. 그 시행령안인데 이게 이제 야당에서는 또 이걸 딱 프레임을 해서 검수 원복으로 지금 프레임을 짓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일제히 공격하고 나섭니다. 아니 입법 취지에 어긋나게 시행령 입법을 가지고 행정 입법으로 이 본래의 법 취지를 완전히 무시하고 무효화시키는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.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나섰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뭐 한동훈 장관은 국회에서도 그 문제와 관련해서 거기 등이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. 당신들이 넣은 법에 만들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사실은 이번에 이 안이 나오기 전에도 장경태 의원도 냈습니다마는 조홍천 의원이 지난 6월에 이 비슷한 안을 냈어요. 그때는 그 시행령 통제법인데 일종의 그때는 지금 이 장경태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것은 시행령이 그렇게 본법의 취지를 어긋났을 때는 그 시행령에 대한 수정이라든가 이걸 요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고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입법을 가능하게 지금 만들어 놓은 정도로 강하게 했어요. 조홍천 의원이 했을 때는 본래의 법을 어긋나는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검토할 수 있도록까지만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. 이렇게 얘기해갖고 양쪽 다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어느 게 맞는 말인지. 저기 누굽니까? 조홍천 의원도 뭐 법조인 출신이고 뭐 다 좋은데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는 있죠. 입법 만능주의입니다. 마치 영국 국회가 뭐 남자를 여자를 남자로 만드는 거에 다 할 수 있다. 그리고 우리 나치 때 그 국회에서 수권법 만들어줘가지고 히틀러가 독재를 할 수 있도록 해줬다. 그것도 저 법으로 했어요. 국회에서 법으로 했어요. 그렇지만 그 법이 어떤 이념에 어긋나고 민주주의라는 제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후세의 역사가들이 전부 다 그 지금 욕하는 거거든요.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거는 있죠.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이게 법의 뭐 헌법 정신에 맞건 틀리건 다 그대로 돼야 된다는 입법 만능주의에 지금 빠져 있어요. 이게 자신들이 절대 다수당이 되면서 이 지금 입법 만능 해보니까 재밌거든요. 검수완박도 그렇고 이게 뭐 검찰에서 아무리 막 악을 써대도 막 만들어버리면 끝이고. 그랬는데 지금 이 시행령에 관해서만 이제 그 좀 전에 말씀하시니까 좀 한정해 보자 말입니다. 시행령은 뭐냐 하면요. 기본적으로 국회가 만든 법을 집행하는 곳은 어디입니까? 행정부입니다. 그렇죠. 근데 국회가 모든 그 경우의 수를 다 대비해서 입법을 할 수가 없어요. 예컨대 제가 말한 마약법 같은 경우에 마약의 종류가 이게 시대마다 계속 새로 생기고 없어지는 마약도 있고 그 마약을 통제할 때
이걸 행정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요. 예. 예, 그래서 이제 시행령에 위임을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 시행령에 위임했는데 그게 이제 지금 더불어민주당 말은 이게 우리 입법 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고 자기들 그 생각이 어긋난다는 거예요. 자기들이 이 검수완박법 만들 때는 검찰을 옥죄려고 만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시행령으로 그 옥죄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. 그런 얘기죠. 그걸 입법 취지라고 지금 강변하는 겁니다. 예. 그리고 만일 자기들 말대로 검찰이 이런 그 시행령으로 한다. 그러면 입법을 새로 해야 돼요. 검수완박법에 대한 입법을. 지금 시행령에 나오는 지금 여러 가지 그 부패하고 선거법입니까? 경제하고 이제 부패 범죄로 한정되어 있는데 그거 이제 등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요. 않습니까? 등. 그러면 그 등이란 걸 갖다 없애버리고 중으로 해야죠. 전부 다 국회에서 만든 법에 그걸 다 올려야 돼요. 그걸 올리는 걸로 국회에 소임은 끝나는 거지. 어떤 시행령이나 통계를 또다시 한다. 이건 말이 안 되죠. 왜냐하면 시행령 자체가 그 위임을 받은 모법의 위임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 위임이 잘못됐으면 나중에 헌법재판소가 가야 될 거고 그 시행령에 따른 그게 갈 거지 그 어떤 통제법으로 한다는 건 이건 입법부가 독재를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거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야 될 문제지 이걸 가지고 다시 법을 만들어 그러면 시행령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? 그러면 자기들이 국회가 입법도 하고 그 법을 집행도 국회가 해야죠. 그래서 지금 한동훈 장관 체제의 법무부가 만든 시행령이 자기들 만든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. 그럼 등자 없애고 거기다가 법을 그 검수완박법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. 법을 개정하면 돼요. 이런 그 시행령 이 옥죄기법을 만들 게 아니고 예.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검수완박법의 본래의 취지는 가급적 검사의 그 수사 범위를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것, 축소하는 게 기본 취지 아니냐. 그리고 지금까지 오랫동안 뭐 이번 국회뿐만 아니라 지난 국회에서도 쭉 논의되어 온 것은 형사사법체계 계획인데 그 방향은 기소와 수사의 분리 쪽에 기본 방향이 있었고 그 방향에 따라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줄였고 그것이 기본 취지인데 그런 기본 취지를 어긋나서 등이라는 하나의 그런 그 문자 그 입법 내에 있는 글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다시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확대한 거 이게 모법의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니 더군다나 어차피 뭐 국회라는 것은 여야가 있는 거고 정치적 싸움인데 여기에 무슨 불법으로 통과시킨 게 아니고 여야 합의에 불법으로 통과시켰죠. 여야 합의 어쨌든 합의에 의해서 170 몇 명이 예. 찬성을 해가지고 통과시킨 법 아니냐. 그런데 이제 그 한마디만 할게요. 민영배 의원 탈당시키고 하고 이런 그 국회 본회의 통과시킨 그렇다 하더라도 본회의 오기 전까지 절차가 완전 탈법인데 그건 이제 저쪽에서는 당신들이 이쪽에서 그 헌재에다가 그 가처분도 내고 권한쟁의 심판도 그거 나오지도 않았지 않느냐. 그런데 그 이전에 왜 이렇게 다 멋대로 고쳐보냐 그 얘기예요. 멋대로 안 고쳤는데요. 그냥 등자 보고 그렇게 만든 거지. 그리고 저는 있죠. 지금 그 좀 전에 고 교수님 말씀한 입법 취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제 수사 기소권 분리 이런 거 쭉 말씀하셨잖아요. 근데 수사 기소권 분리 정말 완전히 된 나라는 없어요. 그러겠죠. 제가 그랬잖아요. 미국도 경찰이 물론 수사를 시작하지만 검찰이 기소를 하고 기소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범위의 보완 수사를 갖다가 검찰도 해요. 그걸 그 경찰한테 지시하기도 하고 일본도 그렇고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있죠. 이게 수사라는 게 범죄 사실의 그 피고인을 잡는 것만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. 이 사람을 기소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사가 또 있다고요. 그걸 경찰이 완벽하게 한다면 모르지만 세상에 완벽한 기관은 없습니다. 그래서 이 입법 취지를 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 입법을 경찰과 검찰이 보완해서 처벌받을 사람은 처벌받게 하고 그다음 무고한 사람은 자유의
자유를 주는 게 이게 수사의 궁극적인 목표지. 경찰이 무조건 수사해야지 국민의 권리가 보장되거나 범죄인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처벌되는 이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저는 그래서 모든 수사에 있어서 있죠. 서로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왜냐하면 그러면 잘못된 수사가 한 군데선 걸러지거든요. 제가 볼 때 잘못된 게 더 잘못되는 경우보다는 잘못된 게 시정되는 경우가 이 여러 가지 그 수사기관이 서로 상호 견제 보완할 때 훨씬 큽니다.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 검수의 완박 이걸 한 거는 검찰의 수사권을 뺏겠다는 거 외에는 없어요, 목적이. 그렇죠. 예. 그래서 제가 오늘도 제가 아침에 딴 재판하고 오면서 변호사하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경찰에 있죠. 경찰들이 제일 잘하는 건 몇 가지는 인정합니다. 잠복 근무해가지고 강도범 잡고.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주 힘든 마약 범죄. 이런 걸 잘 잡는 거는 경찰밖에 못해요. 검사들은 인원도 적고 체력이 약해가지고 못하는데 경제범죄, 우리가 말하는 게 횡령, 사기, 배임입니다. 국가 경제 질서를 무너뜨린 범죄인데 이거는 상당한 논리적인 사고력, 그다음 법리의 해박함 이런 게 필요한데 경찰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경찰들은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잘하는 걸 해야 돼요. 네. 검사는 자기 잘하는 걸 해야 되고 근데 지금 검수완박법은 검찰이 잘하는 것도 네가 하지 말고 네. 그래서 이게 그걸 다 뺏어가지고 경찰 보고 시키려다가 겨우 이제 경제하고 부패입니까? 네. 그 두 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등으로 해놓은 여러 가지 범죄들 있지 않습니까? 이거 경찰이 앞으로 수사 역량을 키울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돼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변호사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게 경찰에 가면은 사기, 횡령, 배임이 있죠. 증거 가져오라고 그래요. 당사자 보고. 우리 증거를 못 구하기 때문에 강제 수사력을 가진 경찰이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왜냐하면요. 너무 힘들고 겁나거든요. 이 수사가. 그래가지고 그걸 안 갖다 주면 전부 다 무혐의야 요새. 사기, 횡령, 배임.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뢰인들 보고 고소 함부로 하지 마세요. 무조건 지금 무혐의 납니다. 그리고 고소했던 것도 지금 1년 이상 끄는 게 되게 많아요. 그렇겠죠, 뭐.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경찰의 수사권을 가지게 된 다음부터 이 어떤 형사사법이 거의 마비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. 예. 그래서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의 등자 해석이 있죠. 우리는 좋아하고 있어요. 사실 수사기관이 많아지는 거 어떻게 보면 변호사들로서는 좀 겁날 수도 있는데 경찰이 하는 수사가 워낙 지지부진하고 힘드니까 오히려 검사가 하면 그게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빨리 결론이 나야 돼요. 그렇죠. 예.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전제로 다시 사회생활 할 수 있는데 지금 경찰들은 결론을 안 내주니까 그리고 결론 나더라도 이거 지금 안 그래도 우리도 지금 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결론을 갖다 거꾸로 내니까 네. 이거 완전 황당해지는 거죠. 의뢰인으로서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말하는 검수완박법의 입법 취지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에서 사법 운영에 있어서 정말 잘못된 검수완박법 입법 취지를 말한 거고 우리가 볼 때는 지금 한동훈 장관의 등에 관한 시행령은 이게 그래도 사법 절차를 그런 대로 좀 지켜낼 수 있는 것이다. 예. 그리고 등자 해가지고 시행령 만드는 게 싫으면 입법으로 바꿔라 이거죠. 그런데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장경태 의원이 내놓은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은 그렇게 입법 취지, 모법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시행령은 수정 변경도 요청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수정 변경 요구가 있으면 60일 동안 시행령을 공표할 수 없게 그냥 아주 그냥 예. 시행령을 마음대로 이제 국회에서 고쳐볼 수 있도록 시행령 완박법이네. 그렇죠. 시행령 봉쇄법이죠. 봉쇄법이네. 봉쇄법. 예.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어느 부처든 간에 이런 시행령을 입법한다든가 법안을 입법 예고할 때는 관계 부처라든가 또 그렇죠. 관계 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당연히 또 경찰청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잖아요. 이 부분은 아주 직접적이니까.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모법의 취지를 위반해서 행정 입법을 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위헌
입법하며 바로 무효다. 이렇게 의견서를 지금 법무부한테 보냈다고 그러네요. 아, 경찰이야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. 아니, 그래도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에서는 아니 경찰청도 국정의 전반적인 운영에 따라줘야 할 것 아니냐. 이게 다 차관회의를 거치는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예. 그런데 경찰청이 뭐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민주당 논리로 이렇게 의견을 내면은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. 윤희근 청장이죠. 예. 그 사람 그럴 수밖에 없죠. 사실 그 경찰청 그 윤희근 청장 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있을 때 전국 뭐 총경 회의 무슨 회의 한다고 겁을 많이 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그 사실 어떤 조직의 수장은 있죠. 안에서 특히 자기 조직을 자기가 수장을 한 조직 내에서 문제행을 제일 싫어합니다. 그건 무능한 걸로 비치거든요. 네. 이 때문에 그 아마 그 이게 진짜 그 시행령에 관해서 의견을 안 물었으면 모르되 만일 물었다면은 그렇게 해야지 당분간 경찰 내부가 조용하거든요. 지금 윤희근 청장 된 지 얼마 되도 않았는데 또 무슨 겨우 지금 총경회의니 뭐 경유회의니 막아놨는데 또 문제 생기면은 그게 그 윤석열 대통령이나 볼 때 그 밑에서 회의하는 사람들이 그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하더라도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땐 조직 관리에 어떤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경찰로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고,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경찰도 국가 행정기관의 하나고 어떤 전체적인 대통령의 통치 철학에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. 안 그러면 경찰청 없어져야죠. 그게 대통령의 통치 철학이 안 맞다 그러면은, 그렇다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무부하고 있죠. 전부 다 협의를 해야죠. 법제처하고. 해야 되고, 아까 말씀하신 그 장경태 의원의 그 시행령 그 봉쇄법, 이런 걸 보면 저는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상권 분립이 왜 돼 있는데, 이러면 우리나라에 국회만 있으면 돼요. 국회가 있고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는 거는 상호 견제 이런 걸 하라고 있는 건데, 지금 국회가 모든 행정부의 모든 행위를 통제하겠다는 거거든요. 예, 그래서 이거는 또다시 위헌 심판 들어갈 수 있는 법이다.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에서 당 지도부 또 뭐 법사위원 뭐 전부 나서가지고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지금 시행령 그 문제를 걸어갖고 집중포화를 퍼붓는데, 현실적으로는 자기들도 다른 방법은 없다고 보는 것 같아요. 검수완박법을 다시 또 개정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안 되죠. 어렵고 거부권이 있는데. 예. 그러니까요. 더군다나 뭐 법사위원장도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해임하자, 또 탄핵까지 지금 김용민은 주장하고 있는데, 이게 또 역풍을 불 가능성도. 아이,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건 안 되죠. 그러니까 또 뭐 법사위를, 법안이 지금 통과를 할 수가 없는 게 법사위원장을 그러니까요. 국민의힘에서 김도우 의원이 딱 하고 있고 길목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. 예. 이재명도 어디 뭐 개딸 들어가고 그 모임에서 그 법사위원장 내준 거 참 뼈 아프다. 근데 뭐 정치적으로 어쩔 수 없었던 모양이다 이렇게 하면서 후회하는 말을 했던데,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공격을 하니까 그 법무부 왜 그거 막 과천했느냐, 세종시로 옮겨라. 그러니까요. 한동훈 유배법까지 지금 김영배 의원이 내놨어요. 엄청나게 힘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9월 9일까지 여론전을 최대한 벌이겠다 그런 취지지. 뭐 지금 법을 어떻게 고치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. 법리적으로 맞아가지고 주장한 게 아니고 하여튼 국민들한테 한동훈이 엄청나게 잘못하고 있다. 그래갖고 추석 밥상에 올려갖고 저 나쁜 사람이다. 그러니까 오늘 박범계 장관은 뭐 CBS 인터뷰에서 보니까 그 한동훈 장관 100일 됐다고 꽃다발이 많이 왔더구만. 저도 봤습니다. 그 사진 찍으려고 갖다 놓은 것이다. 나 때도 많이 왔는데 그 사진 찍으려고 그냥 뭐 이렇게 갖다 놓은 거다 하고, 그 법사위에서도 한동훈 장관하고 논쟁부터 갖고 패퇴했잖아요. 그런데 이 한동훈의 그 답변 태도 4가지 해갖고 우기기, 거짓말, 물타기, 오만함. 이건 지금 누가 더불어민주당 하는 그걸 그대로 자기가 이야기했네요. 한동훈이 그렇다는 거예요.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그거 행동하고 똑같네요 보니까. 어쨌든 이 시행령 논란, 뭐 민주당으로서는 답답하죠. 답답하니까 이 어거지를 쓰지 않을 수 없어요. 지금 여러 탄핵 문제 이런 게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면, 그러니까 한편으로 좀 안 됐다는 마음도 듭니다.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윽박질르기, 뭐 논리는 안 되면 이제 당신 나이 몇 살이야 그거 아닙니까? 왜 말태도가 그따위야?
우리 그래가지고 그 길에 최강욱기는 대기 그랬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장관할 때 대기 뭐 그런 말은 나 또 처음 들어봤는데. 우리나라에서 싸움할 때 제일 처음에 싸우다가 논리로 안 되면 왜 반말하냐? 그렇죠. 나이가 얼마냐?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답답하기는 한 것 같습니다. 이해는 됩니다. 한동훈이가 이 검수안박법 아주 자기들은 아주 잘했다고 지금 임기 말에 말로 홈런 쳤다고 한 건 했다고 말로 홈런 쳤다고 생각한 건데 등자란 말 한마디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걸 싹 뒤집어버리니까 말로 홈런 등을 친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참 어거지 주장을 펴고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